헤로도토스의 역사 제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이피데스는 마라톤을 달리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는 흔히 올림픽의 꽃 마라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의 전사 페이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의 승리를 아테네에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40여 킬로를 달린 후에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책에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의 페이피데스는 40여 킬로를 달렸을까요? 이 마라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페르시아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 서부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의 해군을 활용해서 에게해를 점령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과를 얻습니다. 이오니아 지역의 독립운동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오니아 지역을 도와줬던 아테네를 공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냈던 것은 페니키아군 출신의 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해안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칼키리아 지방까지 갔습니다. 아마 이 정도 간단하게 점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해군은 아토스산 근처에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거의 전멸을 합니다. 결국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간이 흘러 10여 년 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한 번의 실패로 그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식민지 국가에서 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테네나 테베 같은 이 그리스 본토에 있는 폴리스들을 제압하고 응징해야만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해군을 좀 더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바다를 가로질러서 아티카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바로 그 상륙한 장소가 마라톤이었던 거죠. 자, 이 페르시아군이 마라톤에 접근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페이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을 스파르타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피데스라는 사람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5km를 달린 게 아니고요. 스파르타에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거의 240여 킬로미터를 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4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2박 3일간을 가야 했던 거죠.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장거리 주자인 페이피데스가 스파르타에 구원 요청을 하러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페이피데스는 40여 킬로를 승전보를 위해서 달린 게 아니고 스파르타까지 240킬로를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뛴 셈이죠. 그리고 그곳에 죽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페이피데스의 진실을 알게 된 거고요. 자,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 구원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페이피데스는 240km를 다시 뛰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군만 페르시아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물론 아테네군만 간 건 아니고요. 여기 가까이 있었던 동맹국인 플라타이아도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은 맞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아테네는 압도적으로 페르시아군을 이깁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평원 지역에서 페르시아군을 만난 아테네군은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페르시아 측이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나의 측은 겨우 192명이 전사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죠. 상대편은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군은 겨우
200여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육성했던 팔랑크스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팔랑크스가 뭘까요? 바로 긴 창과 방패를 가진 집단 보병 전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크럼을 짜고 동료들 간에 아주 밀집한 거리에서 방패를 들고 적을 막아냅니다. 절대 개인적 칼을 휘두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개인들의 어떤 액션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1대1 칼싸움을 많이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1대1 칼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전사를 하더라도 적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대1 전투에서 이겼는데 내가 적을 찔러 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는데 적이 잠깐 휘두른 칼에 내 무릎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화상풍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싸움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뭉쳐서 방패로 막아내고 적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창으로 밀어내는 이런 전술들이 그리스에서부터 개발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에 전해져서 페르시아를 정벌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이 바로 팔랑크스였습니다. 또한 아마도 아테네군에 있었던 기병의 역할도 꽤 있었을 겁니다. 페르시아군은 배를 타고 이오니아 지방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 기병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테네군의 좌우에서 기병이 도와주고 이렇게 중장보병인 팔랑크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테네군이 승리하게 되고 페르시아군은 허무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페이피데스는 아테네 평원을 달리지 않았고 240km 떨어진 스파르타까지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km 뛴 것보다 더 많이 뛴 셈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라톤의 달리기 이야기가 전해졌느냐? 아마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약간의 조작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가 헤로도토스를 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부터는 페이피데스는 절대 40km를 달린 것이 아니라 240km를 달렸던 전문 달리기 주자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황영주나 이봉주 선수보다도 더 대단한 전문 달리기 선수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스 본토를 침략했던 페르시아 2차 전쟁 그리고 마라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